이제 104 쪽에 있는 이제 19-2번부터 문제풀이 110쪽까지 이어서 할 테고요. 그리고 이제 19-2번부터 이제 풀할 때 우리가 강물과 이제 배가 이제 강물을 오고 가는 문제에서는 이제 강물의 속력만큼 강물의 배가 움직이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고 방해를 받기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그 A, B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A에서 B까지 이제 오는 거는 20분, A에서 B로 다시 B에서 A로 올라가는 건 1시간이 걸린다고 문제에 적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A에서 B까지 가는 게 이제 내려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B에서 A까지 이제 가는 것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슬러 올라갈 때 이제 강물이 배를 방해하는 거고 이제 내려올 때가 강물이 배가 더 빨리 움직이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물 속력 문제, 강물과 배 문제에서는 이제 거리 속력 시간을 구분할 때 여기는 속력을 구한 게 문제이기 때문에 강물하고 배의 속력을 각각 XY로 나와야 되니까 20-2번까지는 다 모두 배의 속력이 X, 그리고 강물 속력이 Y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X하고 Y를 이제 더해서 따라 내려올 때는 더해주는 거고 거슬러 올라갈 때는 강물 속력만큼 배가 느려지니까 빼주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력 단위를 잘 정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보면은 다 시속으로 구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1시간 걸리는 1은 이렇게 쓰면 되고 20분은 60분의 20분 즉 3분의 1시간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이거 3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둘이 곱해서 거리 채우고 둘이 곱해서 거리 채우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채워진 이 거리가 이제 성립과 실을 곱해서 채워진 거리가 A, B 사이의 거리 8과 같기 때문에 여기다 는8을 같이 엮어 놓으면은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XY 값까지 계산을 마무리하셔야 이제 여기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강물 속력을 구하는 거니까 Y를 구하는 게 문제의 정답이겠죠? 네, 계산은 쌤이 좀 특별한 문제 아니면 끝까지 하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20-1번, 20-2번도 다 이제 이런 풀이들의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배의 속력, 강물 속력을 더할지 뺄지를 잘 생각하셔서 문제 조건들을 이제 선생님처럼 먼저 정리를 해보시고 이제 풀기 바랍니다. 뭐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런 표정리 없이도 바로 보고 이제 세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슬러 올라갈 때 3시간, 2시간 속력을 모르고 있으니까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배속력에서 강물속력 똑같이 미지 세팅해서 이제 빼시고 여긴 더해주고 그러면 이제 둘이 곱해서 거슬러 올라갈 때 걸린 거리 내려올 때 움직인 거리 자 이런 거리들이 다 40km짜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이제 같은 방식으로 식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2번이나 20-1번이나 뭐 밑에 뒤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20-2번이나 다 같은 방식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다 정리를 하셔야 뭐 문제 풀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익숙해지면은 뭐 강물 속력 배 문제는 특별히 여기서 문제 옵션이 추가되지 않으면 다 비슷비슷하게 풀리기 때문에 뭐 선생님 지금 뭐 보면 뭐 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쓰잖아요. 문제 조건에 맞춰서 식 쓰고 이런 거리들이 다 이제 움직이는 거리가 얼마인지 문제 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방정식 세워서 문제 연립해서 풀어주면 이제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거에 맞춰서 이제 다 연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21-1번에서는 이제 지금 호수 둘레를 따라 도는데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15분 만에 만나고 같은 방향으로 30분 만에 한 바퀴 앞지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항상 이제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이제 호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반대 방향 움직인 거리에 합이 한 바퀴가 되는 거고 네, 반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동시에 둘 다 출발해서 빠른 사람이 이렇게 한 바퀴 앞질러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의 합이 호수 한 바퀴, 거리의 차이가 호수 한 바퀴라는 걸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21-1부터 22-2번까지가 다 그런 식의 문제들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1-1번 풀어주고 22-1번도 이제 알려드렸는데 한 번 더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결석하신 분들은 영상은 이제 앞전 영상 확인하셔도 되는데 그냥 선생님이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속시를 쓸 텐데 여기서 두 사람이 있죠? 이제 A하고 B라는 두 사람이 있고 자, A가 더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방향을 움직여서 30분 만에 A가 B를 앞지른다고 했으니까 속력은 AB 속력은 작은 AB라고 했을 때 A가 더 빠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 있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걸린 시간이 문제에서 각각 15분, 15분, 30분, 30분으로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자, 문제 조건도 이렇게 채우면은 이제 거리도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래서 A 곱하기 30, B 곱하기 30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수명과 시간의 곱으로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를 이제 나타내시고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서로 빼서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제 만났으면 이제 움직인 거리의 차이가 호수 한 바퀴 그래서 한 바퀴가 지금 3km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연산을 하기 좋게 3000m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속 미터로 속력 단위를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연립해가지고 이제 속력 B의 속력 B를 분속으로 구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21-2번도 식수여서 풀면 이제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 대체로 반복이 됩니다. 중간중간 튀는 문제들은 다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A, B 두 사람이 또 거, 소, 시 이렇게 나눠지고 또 이제 반복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10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60분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두 사람 속력도 분속 미터로 세팅을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부터 먼저 식수면 60분, 60분. 그리고 이제 A가 B를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A가 더 빠른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같은 방향인 거고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별 표시 없으면은 같은 방향 먼저 반대 방향 나중에 쓰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반대 방향 10분씩 움직여서 만나는 거니까 움직인 거리가 각각 60A, 60B, 10A, 10B가 되는 거고요. 둘이 빼서 한 바퀴, 둘이 더해서 한 바퀴. 자, 그래서 이제 1200m짜리 이게 저수지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니까 중식은 이제 저렇게 세워지고 쟤네들이 연립해서 A, B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1번, 22-1번도 거의 같은 문제니까 계속해서 이제 좀 반복해서 쓸게요. 그래서 영지, 민재 있고 거리, 속력, 시간 또 구분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영지하고 민재의 속력 이번에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구하는 거 잘 읽어보니까 이제 지금 영지가 움직인 지 몇 분 만에 얘랑 만나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시간을 미지수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앞에 있는 문제들하고 살짝 다르게 속력을 이렇게 알려주고 움직인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고 둘이 동시에 출발하지 않아요. 이제 방금 같은 이제 유형 21 문제는 둘이 동시에 출발하니까 움직인 시간이 이렇게 똑같이 세팅해놓고 식을 세웠는데 여기서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더 먼저 움직였냐면 민재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10분 더 오래 움직인 거죠. 이따가 식으로 나타낼게요. 자, 그래서 각각 움직인 시간은 이제 움직인 거리는 60x와 50y로 나타내면 이제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문제 잘 읽어보면 같은 지점에서 반대 방향에서 출발해서 만났으니까 이 두 사람의 움직인 거리의 합이 호수 한 바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역시나 이제 분속 미터가 속력 단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거리의 합이 한 바퀴가 되게 여기서 5km로 5,000m로 바꿔서 속력 단위 맞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차는 이제 10분 나는데 민재가 더 먼저 움직였으니까 y가 x보다 10분 더 길 거예요. 클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이제
식을 세팅을 해서 여기는 이 y 자리에 x 플러스 10을 쏙 대입을 해서 대입법으로 이제 계산까지 하시면은 이제 x가 먼저 나올 거고요. 그걸로 y까지 구하셔서 이제 인지가 움직이는 시간, 영지가 출발하는 시간 x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1번 같은 것도 이제 문제 잘 읽어보시면 이제 여기는 호수 문제가 아니죠. 자, 여기는 이제 서로 떨어진 두 지점을 이렇게 두 지점에 어떤 두 사람이 있고 서로 마주보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이제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보면은 서로 이제 마주보고 이렇게 향해 가는 그런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조금 이제 난이도가 많이 높아요. 요거는 끝까지 좀 풀어줄 텐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문제 읽어보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각은 A에서 을은 B에서 출발을 한다고 그랬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각이 움직이는 거를 이제 움직이는 동선을 빨간색으로 나타낼게요. 문제가 좀 복잡하니까 여기 수직선에다가 각과 을이 움직이는 동선을 이렇게 나타내서 좀 문제 조건을 묘사를 할 텐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각과 을이 처음에 출발해서 C에서 먼저 만난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조건을 확인하시면 1에 왕복하면 갑이 을보다 일찍 도착한다는 거, 갑이 더 빠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제 C에서 만난다고 했거든요. 마주보고. 그러면 그때 걸린 시간은 T라고 문제에서 이제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여기 있는 갑은 B를 찍고 다시 A로 돌아오는 거죠. 1에 왕복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왕복했더니 이제 D에서 을이랑 만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움직임 동선도 이렇게 표시하면은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움직임 동선들을 저렇게 이제 표시를 해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쟤네들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XY 값을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을 조금 만들면 이제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움직임 동선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자, 각과 을이 처음으로 만날 때가 C 지점이었고, 그게 T 시간 동안 움직인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속력 시간으로 먼저 조금 구분해보면, 둘 다 T 시간 동안 이제 시속 X와 Y로 움직여서 움직인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제 T, X, T, Y라고 그냥 식으로 쓸게요. 그러면 이제 각과 여기가 을이잖아요. 그럼 이제 얘네들의 합이 지금 여기서까지 움직여서 얘네들의 합이 정확하게 이제 두 사람이 떨어진 거리인 여기서 몇 가지 거리, 여기서 몇 가지 거리가 두 사람이 떨어진 거리인 13.5가 이제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속력 단위는 15km니까 그냥 13.5라고 이렇게 식으로 쓰면 됩니다. T가 뭔지 몰라도 괜찮으니까 일단 이렇게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뭘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쭉 움직여서 이제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오는 거리의 합을 조금 나타낼 거거든요. 자, 지금 동선을 잘 보시면은 이제 C에서부터 B 찍고 다시 D까지 오는데, 그리고 C에서 A 찍고 D까지 오는 데까지 움직인 시간이 각각 3시간 이제 20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C에서 다시 출발해서 3시간 20분 만에 D에서 두 번째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D에서 두 번째로 이제 만나는 이 거리를 이제 좀 식으로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표 한 번만 더 만들게요. 자, 그래서 속력은 똑같이 XY는 변하지 않았고 3시간 20분이니까 3시간 20분이면 3가 60분의 20시간이라서 3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10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움직인 거리가 3분의 10x, 3분의 10y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움직인 거리에 이제 합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금 처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 C에서부터 출발해서 D까지 올 때 이 두 사람의 동선은 정선으로 좀 선생님이 이렇게 좀 바꿀게요. 자, 이렇게 정선으로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해볼 텐데, 좀 여기 있는 처음에 그렸던 선분과 구분하기 위해서 다 정선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 점선과 빨간 점선, 파란 점선과 파란 점선의 합이 얼마인지 알 수 있거든요. 이 각각의 이 길이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은 C에서부터 A까지 이 파란 점선과 긴 파란 점선과 C에서 B까지 짧은 빨간 점선의 합은 각각 을 사이에 처음 떨어진 거리였거든요. A, B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빨간 것 중에 짧은 거, 파란 것 중에 긴 거, 그리고 점선 중에 빨간 거, 긴 거, 긴 빨간 거, 짧은 파란 거, 여기 있는 n을 더해도 A, B 사이의 거리와 B, D 사이의 거리의 합이니까 여기서 이제 빨간 점선, 파란 점선 이렇게 각각의 길이를 이제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짧은 거, 긴 거,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각각 더했을 때마다 각각 을 사이의 거리가 나오게 되니까 이게 짧은 거, 긴 거, 이렇게 더했을 때 그러면 각각 을 사이의 거리를 두 번 더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자 이때 이 각각 우리 움직인 거리를 다 더하게 되면은 자 C에서부터 D까지 이제 움직인 이 거리의 합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13.5km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짧은 거, 긴 거 더해서 C에서부터 B, C에서 A, A에서 D, D에서 B 이런 거 다 더하면은 각각 을 사이 거리인 이제 3분의 1의 길이를 두 번 더하는 거나 똑같다고 도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렇게 식을 쓰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이제 식을 나타낸 상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식이 사이의 거리가 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오면은 이제 여기 있는 n들을 서로 비교해서 t의 값을 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13.5의 2배, 여기 13.5가 이제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2배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 식에다가 다 2배를 해서 요거 똑같은 식을 여기다 맞춰주면은 2tx 플러스 2ty는 13.5 곱하기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2배에서 이렇게 맞췄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수의 비율을 보시면은 여기서 x, y 다 똑같은 수가 얘네들이 다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서로 상수한데도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랑 여기 비율 보면은 사실상 다르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x, y 다 똑같은 수를 곱해서 13.5의 2배가 만들어지게 하는 수는 3분의 10이기 때문에 이 t가 이제 3분의 10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t의 값을 구하게 되면 3분의 5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까지 알았으면은 자, 지금 이렇게 거리를 조금 식으로 다시 나타내서 여기다 적을 수 있는데요. 자, B에서 C까지 맨 처음에 갔을 때가 이게 ty였거든요. 처음에 이제 을이 B에서 출발해서 C까지 간 거리가 ty인데 t가 3분의 5였으니까 여기 3분의 5y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점선들의 길이, 빨간 점선들의 길이의 합이 C에서 출발해서 값이 B를 찍고 D까지 오는 이 거리가 합쳐서 3분의 10x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빨간 점선에다가 여기는 3까지 보태주면은 D에서부터 B까지 길이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식을 좀 나타내 볼게요. B에서 D까지의 거리를 식으로 나타내 보면 BD의 길이는 3분의 5y에다가 3을 더한 것과 같을 텐데 파란 이제 선의 이제 길이로 생각을 해보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보면은 이제 BD 여기서 D에서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를 빨간 점선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서 몇까지 간 길이에다가 3을 더하면요. 이제 B에서 D까지 길이를 실제로 두 번 더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서 이제 C, B하고 BD를 합친 거에다가 DC를 한 번 더 합치면은 BD를 두 번 더한 거랑 똑같아서 자, C에서부터 여기 있는 D까지 온 값의 거리에다가 3을 한 번 더 보태주면은 이 BD의 2배가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BD의 2배를 나타내는 식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3분의 10x에다가 3을 더한 것과 같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잘 보시면은 이제 BD의 2배가 요거라고, BD 길이가 요거라고 했죠? BD의 2배인 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자, 2 곱하기 이제 가로할게요 그냥 3분의 5y 플러스 3은 3분의 이제 10x 플러스 3과 이제 같다라는 이제 등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C 기억과 니은을 연립해서 xy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니은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가로 풀어주고 3분의 10y 3 플러스 6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3분의 10x 좌변을 이해하고 6을 이제 이항해서 식을 정리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0x 플러스 3분의 10y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이제 기억이 있는 식 그대로 끌고 올게요. 13.5는 2랑 곱해주면은 27이니까 이렇게 쓸 거고요. 자, 그대로 둘이 더하시면 y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3분의 20y는 24. 어차피 여기서 이제 상관상 골고루 안 곱해도 돼요. 이대로 개수의 분수가 개수여가 분수여도 개수가 서로 일치하니까 가감해서 바로 xy가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거 해주시면은 이제 y 값이 계산되겠죠. 4, 5, 20, 4, 6, 20, 5분의 18km, 즉 3.6km가 이제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x의 값은 x의 값대로 자, 여기서 이거 대입해서 풀려고 하는 것보다 이 식 그대로 뺄셈을 해주면 여기서 이제 더하기 아니라 뺄셈 해주면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면은 이제 x값 구하는 식이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아래 빼면은 요거 나오고요. y 없어지고 27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는 30이거든요. 대입해서 푸는 것보다는 아직 개수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차피 대입해야 되는 y 값도 분수니까 그냥 더해서 따로 더 x 값을 구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제 2분의 9km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각각 2분의 9km와 이제 5분의 18km가 이제 문제의 정답으로 뽑히면은 이제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문제 연립방정식 어렵게 풀어본 학생들도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어려워하니까 이렇게 좀 선생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6쪽에 있는 이제 23-1번 같은 거는 이제 이것도 형과 동생으로 나눠서 문제 조건 정리 계속 같은 작업 반복하는 거예요. 거리, 속력, 시간.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움직인 속력을 각각 50 그리고 200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형이 학교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제 미지수가 되는 거예요.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x를 구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움직인 거리, 식을 나타내서 거리를 이용한 식과 시간을 이용한 식을 이제 나타내면 되는데 이제 시간부터 생각을 해보면 형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형이 움직인 시간이 동생이 움직인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렸으니까 오래 걸린 시간 빼기 적게 걸린 시간이 이제 시간 차이는 23은 되겠죠? 속력은 분속이니까 이대로 써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형이랑 동생이 다 똑같이 집에서 학교까지 움직인 거기 때문에 움직인 거리가 서로 다르지 않아요. 같은 데서 출발해서 같은 데서 만났으니까 이렇게 연립해서 x는 4y라고 하고 x 대신 4y 대입해서 y랑 x 차례대로 구하시면 문제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게 x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문제 잘 읽으시고 그 다음에 23-2번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에서 출발해서 어딘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뭐 문제 조건 숫자만 바뀌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희영이 수철이가 있고 속시 이렇게 나누시고요. 자, 그래서 시속 4하고 5라고 나와 있으니까 속력부터 먼저 꼭 쓰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구하는 거니까 x, y라고 두신 다음에 자, 움직인 거리 4x, 5y예요. 자, 그래서 역시나 4x나 5y는 서로 같아야 돼요. 움직인 거리는 같은 데서 출발해서 같은 데서 만나는 거니까 자, 동시에 만나는 거기 때문에 움직인 거리가 서로 똑같고요. 자, 그리고 동시에 출발한 거 아니죠? 자, 그리고 움직인 시간이 42분 차이가 난다고 했고 이제 먼저 움직인 게 얘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움직인 시간 빼기 나중에 움직인 시간이 42분 차이가 난다더라라고 이렇게 식을 쓰시면 되고 속력 단위가 지금 4, 5가 시속이기 때문에 42분 그대로 여기다 쓰면은 문제 틀립니다. 60분에 40일 반드시 고쳐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소금물과 농도 문제를 이제 풀 때도 보면은 여기 이제 그 24- 이제 1번이나 2번 같은 데서 다 보면은 항상 우리가 실험 결과로 문제 조건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또 이야기하면은 자, 소금과 소금물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소금과 소금물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은 실험 과정과 실험 결과를 차례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자, 6%의 소금을 X그램 있고요. 소금물의 무게부터 먼저 적을게요. 자, 여기는 Y는 2%짜리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100분의 6X와 100분의 2Y의 소금물이 있는데 섞어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데
물도 50g 추가를 하죠.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이렇게 실험 과정을 이렇게 좀 먼저 적어주시면, 뭐 이렇게 소금을 X된과 Y된에다 50g을 추가를 하니까,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됐냐? 300g 됐더라. 이런 말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실험 과정에는 여기 결과요. 자, 실험 결과는 이제 이 300g에 3%만큼의 소금이 들어있게 되더라라는 거니까 실험 결과에 맞는 소금의 양을 문제에 주어져 있는 물의 무게와 농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시면 실험 과정의 소금의 양의 합이 이거고 실험 과정에 있는 소금의 합이 이거니까 얘네들이 그대로 이제 실험 과정이 좌변, 실험 과정이 결과가 우변이 되게 이제 식정리를 이제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연립방정식 꾸리면은 이제 이렇게 방정식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x 더하기 y 소금물의 무게부터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250 되는 거고 100 곱해서 그냥 쭉 풀어주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연립해서 더 추가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2번 같은 것도 이런 방식으로 좀 하는 거니까 자신 있으신 분들은 먼저 일시정지하고 자, 이렇게 실험 과정과 실험 결과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소금물의 무게가 이제 지금 몇 그램씩 녹아있는지 문제 안 나와있죠? 그러니까 소금물의 무게를 모르니까 이거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X의 5%만큼 Y의 8%만큼 소금이 녹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섞으니까 더해주겠죠? 이렇게 했더니 600g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소금의 양은 600에 7%만큼 녹아있었던 거니까 자, 실험 과정이 좌변, 실험 결과가 우변이 되게 소금물과 소금의 양을 각각 정리해서 식으로 나타내서 연립해 풀어주세요. 이제 농도 문제는 이것만 잘 되면 문제 조건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다 풀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1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소금물을 각각 450, 150 섞으면은 농도가 10%짜리 소금의 양 이제 만들어집니다라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도 소금과 소금물로 나누어서 실험을 2개 하거든요. 실험 1. 그래서 이제 소금물 AB의 농도가 무엇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A 농도는 A%, B의 농도는 B%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150, 450 섞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험 과정을 먼저 적는 거예요. 섞으니까 600g의 결과가 나오고, 그럼 150에 A%만큼 들어있고, 400에 B%만큼 녹아있던 소금의 양을 섞으니까 600g에 7%의 소금이 들어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을 조금 정리해보면 여기 약분용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약분해서 계산해보면은 자, 여기서 첫 번째 이제 AB에 대한 식이 2분의 3A 더하기 2분의 9B는 이제 67에 42가 같다라는 등식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실험이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2번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 잘 읽어보면 150과 450의 위치가 바뀌어서 여기 동그라미 친 이제 식이 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소금의 양만 좀 적어보면은 실험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동그라미 치에 450과 150이 서로 위치를 바꿔서 쓰여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450g의 A%, 150g의 B%의 소금이 섞여서 이제 합쳐서 600g에 이제 몇 %가 된다라고 두 번째 실험에서 되어 있냐면 5%의 소금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약분해서 적으면은요 2분의 9A 플러스 2분의 3B는 이제 6, 5, 30이 이제 나온다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A의 농도를 이제 계산하시면 이제 문제에서 이제 풀라는 대로 이제 풀어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어서 25-2번도 이제 똑같이 해줄게요. 이제 소금물 AB가 있고 여기서도 섞는 소금물의 양이 처음에는 A가 100, 여기가 200.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시험에 쓰이는 소금물의 양을 보면 여기가 200, 여기가 100이죠. 자, 그러니까 서로 순서가 바뀌게 돼 있어요.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섞어서 실험 결과가 300g 있는 거고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식으로 나타내면은 역시나 농도를 모르고 있으니까 A는 A%, B는 B%라고 설정하고 이렇게 식을 세울 겁니다. 섞이니까 더하고요. 이제 300g에 8%만큼의 소금이 녹아있어요. 그러면 식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섞는 소금의 양이 서로 교환이 돼요. 여기가 200g, 여기가 200, 여기가 100으로 바뀌는 게 두 번째 실험이니까 똑같이 200, 100 해서 계산식을 세우면은 두 번째 실험의 소금의 양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면은 뭐 문제에 어려운 게 없어요. 까먹기가 문제지.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을 각각 정리하게 되면 차례대로 A 더하기 2B 약분도 되게 잘 되잖아요. 38, 24. 그럼 여기씩 정리하면은 이제 A, B의 개수가 서로 바뀌죠. 상수항만 추가로 잘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연립해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5-2번이 이제 조금 해결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1번 같은 것도 이제 제품 A를 이제 제품 1을 X톤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제품 2는 Y톤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톤당 이제 쓰이는 원료의 A, B의 양과 이익을 지금 나타내는데, 자, 우리가 원료 A는 자 이렇게 X톤을 쓸 때마다 1톤당 원료 A는 2톤씩 쓰니까 제품 1, 제품 2 이렇게 구분해 보면 그럼 이 X만큼의 원료 A가 들어가고요. 제품 2는 1톤당 5톤씩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2톤 쓰면은 이제 10톤, 3톤 쓰면 15톤의 원료 A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1톤당 들어가는 이제 원료 A 양에다가 이제 여기서 제품 2의 생산량인 Y를 곱해서 둘이 더한 게 총 사용량이 15톤이 되는 거죠. 문제 나와 있는 대로요. 문제에서 15톤 사용한다고 돼 있으니까 문제 조건 잘 확인하고 식을 바라봐 주세요. 그래서 제품 B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연립해서 XY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위에 거에다가 2배 한 다음에 니은을 빼면은 이제 Y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 2배 하고 Y 빼면 10Y 빼기 3Y니까 7Y 그 다음에 30 빼기 16이니까 14. 그러니까 Y는 2가 되는 거고 이제 X를 구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기억에서 이제 구해줄게요. 그러면 기억에서 2x 더하기 10은 15니까 이제 x는 2분의 5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x하고 y 구해가지고 제품 1, 2의 생산량을 구하게 되면 이익 계산은 여기서 해볼게요. 그럼 이익은 1톤당 2만원씩이니까 2x. 그 다음에 이게 제품 2는 1톤당 3만원씩이니까 4만. 자, 그래서 각각의 이익을 요 수를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2 곱하기 2분의 5니까 5만원의 이익이 생기고 3 곱하기 2니까 6만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더해서 총 이제 11만원의 이익이 생긴다고 정답을 내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세워주시고 이제 26-2번도 문제 끝까지 이제 읽고 식 세우시면 되는데 어차피 찬성표하고 반대표가 이제 전체표를 구성하죠. 그러니까 찬반을 합쳐서 전체가 된다라는 게 좀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참성표하고 반대표가 각각 x, y라고 하면은 문제에서 이제 이 전체는 x 플러스 y가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이 x가 y보다 6이 더 많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대로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x 빼기 y가 6이라고 해도 되고 x는 y 플러스 6이라고 해도 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이 찬성표 x는 전체 이 x 더하기 y의 60%를 차지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써주시고 이제 여기서 양변 대문 곱하는 게 아니라 5분의 3으로 약분을 해놓고 양변을 5로 곱해서 이제 풀어주시면 5x는 3x 플러스 3y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로 2x는 3y랑 똑같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x 빼기 y는 6이랑 연립을 해서 여기서 지금 x가 2분의 3y니까 자, 이렇게 2분의 3y 여기 대입해서 y까지 먼저
y 먼저 구해준 다음에 x 차례로 이렇게 이 식에다 대입을 해서 구해주면 전체 x 더하기 y가 얼마인지 구하는 거니까요. 여기가 이제 구하는 수라고 놓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죠?